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스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여드름 케어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여드름처럼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음주습관, 화장하는 습관들, 일상생활에 하는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도 참 드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습관을 유지했을 때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행동하는 것도 여드름을 개선시키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화장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남자분들도 간단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니까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화장품은 사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가의 브랜드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게 좋지 않은 건데,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처음에 많이 생기는 게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요.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면 우리 몸이 자극을 받은 거죠. 이런 자극을 받으면 여드름에 생기는 그 4가지 병인 중에 피지 분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생성되고, 피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 모공을 통해서 원활히 나오지 못해서 정체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정체돼서 모공을 막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썼을 때는 이런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도 생기고, 피지 순환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모공이 줄어들고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고요. 나이대 맞지 않을 때는 그 화장품을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끔 화장품 사용하시고 맞지 않다고 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분들이 약도 처방하시면서 진단서에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적어드리면 대개는 화장품 회사들에서 환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너무 싸한 느낌이나 시원한 느낌, 이런 게 강하면은 이것도 또한 우리 피부 표면에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민감해서 생기는 여드름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은 피부가 민감해지고, 이것도 또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화장품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식이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면 좀 깨끗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또 세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권장하는 세안 횟수는 낮에 운동을 해서 과도한 땀을 흘렸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하루에 2번 정도만 세안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볍게 약산성 클렌징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면 좋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을 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이크업을 깨끗이 지워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비누나 너무 강한 세정력을 지닌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알칼리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알칼리 상태가 되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여드름균들이 더 증식하기가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부드러운, 그 다음에 수용성의 가벼운 클렌저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해서 가볍게 세안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요. 강박적으로 스크럽 제제 있죠, 알갱이 들어있는 거, 그걸로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우리 피부 표면에 각질층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면 때에 벗기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옛날에는 죽은 세포라고 했는데 요즘은 얘네들도 다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또한 여드름이 심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피곤하니까 저녁에 화장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 성분들이 노폐물과 같이 엉켜가지고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여드름을 조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헤어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헤어 제품에는 윤기나게 하는 오일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리움, 실리콘 같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 스타일을 연출하다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들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 모공을 막기가 좋거든요.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성분들은 모공을 막아서 피지 분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잘 닿는 부위들 있죠, 이마나 이런 부위들은 그런 제품들이 머리에 닿지 않도록,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 유전 쪽에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코 양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헤어 제품들이 이마나 이런 데 닿으면 그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리를 감거나 할 때 이런 헤어 제품들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보습제도 잘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보습제, 수용성으로 부드러운 거 잘 사용해 주시는 것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드름을 덜 발생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또한 여드름의 병인에 많이 중요하거든요. 고탄수화물 식이, 단당류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안 좋고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안 좋고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거는 여드름의 병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에너지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잉하면 안 좋으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여드름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